는 그리고 우리는을 듣고 계십니다. 네, 9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 주말이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참 좋은 날들인데요. 주말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직 여행 계획 못 잡은 분들 이런 여행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현지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는 공정 여행.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책임 여행이죠. Responsible Travel을 우리말로 옮긴 말인데요. 과연 이 공정 여행이 뭔지 사회적 기업이죠. 착한 여행의 서윤미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공정 여행이란 말이요. 정확히 어떤 네. 건지 좀 궁금해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행지의 문화나 역사를 좀 이해를 하고 여행자들이 소비하는 돈이 그 여행지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를 하고 네. 그 여행으로 인해서 점점 환경 파괴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네. 지구를 생각한다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여행을 해야 좀 지속 가능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거기 문화, 환경 존중하고 그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라,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언제부터 네. 우리나라에 이런 개념이 소개가 됐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외국은 오래됐지만 2007년, 8년 정도부터 한국에서는 이제 작게 소규모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2009년도부터 저희 착한 여행처럼 사회적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예. 점점 요즘 시대가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여행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게 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외국에서 시작된 거죠? 네, 원래 한 1992년도에 리우 환경회담에서부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영국 같은 곳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네. 또 투어리즘 컨선 같은 NGO부터 또 어제 오늘은 스페인에서 이 착한 여행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주로 일단은 여행자들이 쓰는 돈들이 일단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나간다면 아시아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예.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쓰는 돈들이 거의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 자본으로 다시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로 현재는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도 요즘에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주민 여행사 개념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요즘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아시아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은 유명 호텔 체인 같은 데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 숙박 시설을 쓴다든지 지역 음식점을 간다든지 이런 개념이겠네요. 예, 저 소비를 할 때 숙박뿐만 아니라 쇼핑을 할 때도 그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면서 주민분들이랑 농담도 하고 가격 흥정도 하면서 그 지역 문화를 좀 더 그 시장 안에서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놀고 이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이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공정여행 상품을 꼭 사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런 공정여행을 수칙 같은 걸 지키면서 여행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공정여행에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그 여행지에 떠나기 전에 여행지의 역사나 문화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그냥 간단히 보기도 하고요. 또 해외 나갈 때는 현지 주민분들이랑 간단한 인사 정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다든지 환경적으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회용 용품을 여행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트레킹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코끼리를 학대하면서 하는 트레킹 행사가 아니라 코끼리랑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조련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마트에서 모든 걸 사서 가는 게 아니라 MT를 가더라도 그 지역사회에 가서 그 지역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한번 사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공정여행 어떤 분들이 주로 찾습니까? 현재는 아직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이미 기존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윤소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윤리적 소비를 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 세대에게는 좀 다른 여행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뭐 가족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교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년을 같이 여행을 다니시는 노부부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편입니다. 네. 국내에 도입된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공정여행 상품들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는 주민 여행사가 하나둘씩 사회적 기업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특징들이 주민분들이 직접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해설사로 교육을 받으시고 주민분들이 직접 이제 가이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만의 특산품을 먹어본다든지 그 지역의 뭐 특징적인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평창 얼음치 마을이라든지 뭐 아니면 진안의 풍덩이라는 주민 여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증도에서도 요즘에 이런 붐들이 많이 있어서 증도, 진안, 평창 정도에서 한국에서는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주는 여행사들이요? 예. 이 여행사들 생기는 거 말고 국내 어느 지역을 가면은 이제 이런 공정여행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해외 말고? 해외 말고 평창 얼음치 마을이란 곳을 가면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백령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굴 안에는 전혀 어떠한 일체의 그 조명 시설조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그 주민분들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동굴을 친환경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그리고 하루에 입장객 수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서 제한된 인원으로 안에 어떠한 조명 시설도 없이 주민분들이 순수한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평창 얼음치 마을도 있을 수 있고 또 증도 같은 경우에는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찾고 있는 편이에요. 증도가 행정구역상 어디죠? 저기 전라남도인데요. 네, 진안에 가면은 진안이요? 아니 그 증도요. 네, 증도에 가면은 이제 뭐 전기차를 이용해서 해변가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염전 체험이라든지 순비기라고 해서 염색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휘리 체험이라고 해서 그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는 건데 주민분들이 자기의 생업이지만 생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수입으로 그 외래 관광객들한테 그런 체험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증도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도가 어느 시군에 있는 건지는 안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남이나 뭐 이런 쪽 같기는 한데 느낌상. 오늘 말씀 신안 증도 그쪽입니다. 신안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착한 여행의 서윤미 실장이었습니다.